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한 9,871억 원이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광양시 예산의 총 재정 규모는 일반 회계 7,123억 원, 특별 회계 2,601억 원 등으로 올해 9,554억 원보다 3.3%, 317억 원이 늘었습니다. 광양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지역경제 기반 구축 사업과 체감형 생활복지 실현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MBC는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기 위해 올 한 해를 분야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2018년 전남 동부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큰 이슈를 중심으로 되짚어봤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올해 전남 동부 지역의 가장 큰 변화는 지방선거를 통한 대대적인 인물 교체였습니다. 단체장 선거는 여당 지지율의 고공행진 속에서도 여당 후보들이 고전한 반면 의회는 대부분 여당이 장악했습니다. 여수는 이번에도 재선 시장을 허락하지 않았고 순천 역시 또 한 번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광양과 고흥에서는 막강한 여당 후보들이 무소속과 야당 후보에 져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이 장악한 지방의회와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는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민주당 압승의 선거 결과는 전남과 경남, 부산을 잇는 남해안권 상생협력의 전기를 만들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소용돌이는 행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었습니다. 여수에서는 1년 내내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낭만포차 이전 논란, 남산공원 개발 방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돌파구를 찾은 한 해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에는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박람회장에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순천은 신청사 건립 추진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국가정원 후속 개발이 화두가 됐지만 취임 초기 불거진 허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로 뒤숭숭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광양은 무소속 재선 시장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정책이 성과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택지개발 논란과 발전소 찬반 갈등은 지역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고질적인 선거 후유증의 치유를 기치로 내건 민선 7기 고흥군은 군민 하나되기 운동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주항공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으며 올해 초 청사 이전은 고흥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2018년 변화와 혁신을 거듭한 광양만권은 급변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국회 의석 문제로 2019년 치열한 한 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이 시외버스 감차로 인한 나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 복내 간 좌석 버스를 운행합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으로 노선 시외버스 승객은 줄어든 반면 농어촌 버스는 차내가 혼잡하고 장거리 입석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지난 2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고흥 복내 간 좌석 버스를 하루 8차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고흥 복내 간 4,200원, 고흥 예당 간 5,100원이었던 요금도 2,000원으로 단일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고흥 관광 활성화와 복내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작업을 허술하게 한 농가들이 방역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닭과 오리 농가의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실태 점검 결과 소독시설 미작동과 미소독 농가 등 3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방역 이행이 미흡한 6곳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내년 1월까지 각 지자체와 연계한 점검반을 꾸려 방역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주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의 아케이드를 둘러싼 논란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주식회사와 상인들의 갈등이 깊어져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기료와 수도세 등 공과금을 둘러싼 수산물 특화 시장의 주식회사와 일부 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건 지난 2015년.
일부 상인들이 주식회사가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며 공과금 납부를 거부했고 이후 양측은 수년 동안 크고 작은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달 초에도 시장 아케이트 내 빈 점포에 상인들을 입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돼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상인과 시의원들은 아케이드가 여수시 소유인 만큼 시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주식회사는 시장관리자 권한을 이미 위임받았고 시장에는 아케이드가 포함돼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 5월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결국 이 특화 시장의 시장 관리자는 우리 주식회사에게 있다라는 판결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제3자 판결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수년 동안 논란에 시달려온 나머지 상인들은 지난하게 이어온 공방이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한 피로와 불안을 호소합니다. 자기 잘못 뉘우치고 돈 내고 와서 장사하면 우리도 받아주겠다고 말이에요. 아니 안 좋죠. 서로 간에 그런 갈등 없었으면 좋게 운영하고 이 시장이 얼마나 좋은 시장이에요. 명품 시장 만들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수시가 갈등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주식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상인들이 밀린 공과금을 내면 건물 안에 입주해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조만간 반대편 상인회의 운영비 통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의 개입에도 양측의 갈등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유환입니다. 광양 지역의 청소년들 중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YMCA가 지역 청소년 500여 명을 상대로 한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학교에서 집안 환경, 종교로 인해 차별을 당하고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신체적인 위협과 학대, 폭언 등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역사회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청소년 전용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39%, 청소년 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17.7%로 나타났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지원하는 창업 기업들이 수출 상담회를 통해 해외 진출에 나섰습니다. 순천대에 따르면 최근 광주대와 조선대 등 3개 대학이 베트남에서 진행한 수출 상담회에서 창업 지원단이 지원하는 화장품 업체 2곳이 현지 업체와 185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창업 지원단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지역 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명량대첩 전승지인 울돌목에서 추진 중인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표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차장 부지 문제가 꼬이면서 내년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만 150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주탑입니다. 목포 유달산과 고화도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는 내년 4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보다 먼저 착수했던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는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진도타워와 우수형 관광지 사이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해 8인승 곤돌라 26대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유재란 당시에 외선을 물리친 명량대첩지로 또 국내에서 가장 물살이 센 해협 위를 가로지르는 아찔함으로 주목을 끌었던 곳. 그러나 사업 착수 4년이 지나도록 해남쪽 정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미진한 부분은 지금 해남에서 하부 정차장의 문제로 사업주와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차장 부지를 우수형 관광지 내 저작거리로 정했으나 적정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허곡 성지 한가운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생뚱맞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울돌목과 진도대교, 우수형 관광지의 경관을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명량해전사 기념 전시관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 명량해전의 역사성을 희석시키게 됩니다. 울돌목을 사이에 둔 진도와 해남군이 민간 자본과 공도로 추진했던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 정차장을 둘러싼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호국성지 순례화 사업과 진도 대명 리조트 조성과도 맞물려 대박을 예고했던 이 사업이 자기를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보조 사업을 확대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사업의 경우 국비 30%와 자부담 70%로 추진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30%를 추가로 지원해 자부담 비율을 70에서 40%로 크게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두 24곳으로 4,589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만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637억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축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5월부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정밀진단 능력 검증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구제역 정밀검사 의뢰 이후 바이러스 외부 유출에 의한 전파 위험 등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구제역 초동 방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을 위한 서울 남도 학숙이 2019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 구면은 동작구의 제1남도학숙이 424명, 은평구 제2남도학숙 304명 등 모두 728명이며 시도별로는 광주가 364명, 전남이 364명으로 지원 학생은 내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두 군데 학숙 중 한 곳을 선택해 일선 시군에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신입생은 생활 정도로만 100% 평가하며 재학생은 성적 30%, 생활 정도 70%를 반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다자녀 가구, 보훈 대상자 등에게는 가점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수 향일암 인근 지역이 자연 취락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돌산 인포마을의 자연 취락지구 해제 안건이 지난 20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숙박시설 건립이나 증축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 향일암 일출제가 오는 31일부터 이튿날까지 돌산 인포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해넘이 감상을 시작으로 소원 성취 퍼레이드와 일출 가요제, 제아이종 타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오동도와 만성리 해수욕장 등 20여 곳의 일출 명소에서도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일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바깥에서 시간 보내기 무난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추위도 심하지 않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평년 수준인 5도선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져도 공기는 내내 깨끗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내륙 곳곳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선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